꿈을 꾸다 보면 내가 죽는 꿈이나 살해당하는 꿈, 혹은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을 꿀 때가 있다. 이런 꿈들은 보통 길복으로 여겨지는 것이 많으나 죽는 순간 혹은 누군가에게 잡히는 순간 두통과 함께 잠에서 깨어나게 된다면 주의해야 한다. 이는 다른 시간대 혹은 다른 공간에 있던 또 다른 당신이 죽었다는 의미이다. 당신은 꿈을 통해 또 다른 당신이 죽는 순간, 살해당하는 순간을 잠시 엿보게 되는 것이다. 물론 꿈을 통해 그 순간을 엿본다고 당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해악은 없을 테지만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다. 현생을 살아가는 당신은 또 다른 당신에게 꿈속에서 죽는 또 다른 당신으로 나타나고 있을 테니까. 마이클은 샤워를 하던 중 머리를 감으려 눈을 감았을 때 벼랑간 온몸에서 소름이 돋는 기분을 느꼈다. 왜인지 모르게 절대 눈을 떠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는 소름이 사라질 때까지 눈을 감고 기다렸고 마침내 그런 기분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천천히 눈을 다시 떴다. 샤워실은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고 다른 사람이 있다거나 이상한 현상들도 일어나지 않았다. 피곤함으로 인해 생긴 일이라 생각한 마이클은 서둘러 샤워를 마치려 했지만 문득 바라본 김이 서린 거울에는 감이 좋네 라는 손글씨가 크게 쓰여 있었다. 일본 오이타현에 있는 한 신사에는 절대 꺼지지 않는 양초가 진열되어 있다고 한다. 줄어들지도 않고 태풍에도 지진에도 절대 꺼지지 않는 이 양초는 신사가 세워지기도 한참 전부터 똑같은 위치에서 계속해서 불이 켜져 있었다고 한다. 설립 당시 신관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13세기 중반 숲 한가운데 나무 그루터기 위 부자연스럽게 불이 켜진 양초가 놓여 있었고 신관은 이를 가구추치의 신물이라 생각하여 그곳에 신사를 세웠다고 한다. 또한 양초의 불이 잠시 꺼지는 날에는 반드시 나라를 위협할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양초가 잘려나가는 날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대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기록도 함께 남겨져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신사의 신관들이 걱정하는 것은 양초의 불빛이 점점 녹색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한다. 2차 세계대전의 종전 후 고향으로 돌아온 제임스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딸과 사랑스러운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향했다. 폭발에 휘말려 얼굴에 남은 작은 화상 자국들이 신경 쓰였지만 익숙한 마을과 집이 보였을 때 그런 걱정들은 모두 가족을 만날 기대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가 집에 도착하였을 때 두 딸은 마당에서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고 기쁨을 참을 수 없던 그는 큰 소리로 딸들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다. 하지만 딸들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비명을 지르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무슨 일인가 싶어 밖을 살피던 아내 역시 그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제임스는 분명 화상 자국 때문일 거라 생각하며 이런 모습이라 미안하다. 그래도 한 번만 나를 안아달라며 딸들과 아내에게 애원하였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딸들을 끌어안으며 그에게 제발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악을 쓰며 소리치고 있을 뿐이었다. 곧이어 무장한 군인들이 그의 집 앞으로 들이닥쳤고 제임스는 그 자리에서 즉각 사살되었다. 제임스는 죽어가면서도 벌써 세 번째라는 아내의 외침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1991년 캘리포니아. 빈집 터리범이었던 2인조 도둑 중 한 명이 경찰서로 뛰어와 횡설수설하며 자수하였다. 그가 말하길 한 달 전부터 지켜봤던 부유해 보이는 집으로 잠입했지만
겉보기에는 화려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내부는 소소한 가구들로 가득했고 비싸 보이는 물건들 역시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운이 나빴다 여기며 집을 떠나려고 할 때 그의 파트너는 그에게 집 구조가 이상하다며 2층을 가리켰다고 한다. 분명 난간 위로 2층에 있는 복도와 방들이 보이는데 2층으로 향할 수 있는 그 어떤 계단도 없었던 것. 파트너는 분명 2층에 현금과 비싼 물건들이 가득할 것이라고 그를 설득했고 동의한 그는 목마를 태워 파트너를 2층으로 올려주었다. 잠시 후 2층에서 어라, 오늘은 밥 먹는 날이 아닌데 라는 섬뜩한 저음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곧이어 파트너의 비명이 들렸을 때 그는 곧장 달아나 버렸다고 한다. 경찰이 그에게 왜 자수를 했는지를 묻자 그는 그날 이후로 오직 어금니만으로 꽉 차 있는 얼굴이 밤마다 집 문을 두드린다는 말을 중얼거렸으며 얼마 못 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쇼크사로 죽어버렸다고 한다. 사업이 망해버리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K씨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하였다. K씨는 최대한 고통스럽지 않게 죽는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한 사이트에서 꿈을 꾸듯 죽는 법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K씨는 글에 적힌 대로 특정한 가게에서만 구할 수 있다는 약품을 사러 방문하였고 가게의 주인은 이런 손님들이 익숙한 듯 의심 없이 그에게 약품을 판매하였다. 알아볼 수 없는 글자들과 내용으로 가득 찬 약품통에는 마치 천국을 연상시키는 듯한 천사의 날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K씨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공원에서 약품을 들이켰고 이내 말로는 표현하지도 못할 고통으로 버둥거리며 몸을 뒤틀기 시작했다. 그는 온몸이 불타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죽어갔고 K씨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배꼽을 잡고 박장대소하며 낄낄거리고 있는 가게 주인의 얼굴이었다. 미국 뉴욕.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올리비아는 2층 방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누군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 창문을 바라보니 건너편 건물 이웃이 창가에서 자신의 몸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당황한 그녀는 황급히 커튼을 치고 욕을 내뱉었지만 사건을 키우고 싶지는 않아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다. 다음날 그녀가 퇴근 후 옷을 갈아입을 때 창문 너머의 이웃은 여전히 올리비아의 몸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화가 난 그녀는 창문을 열고 이웃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여전히 그는 올리비아를 쳐다만 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경찰을 불렀고 그날 경찰은 목을 메고 창문 쪽을 바라보며 죽어있던 이웃의 시체를 회수했다. 영국 웨스트 요크셔에 살던 에밀리는 데이트 상대로부터 로봇 청소기를 선물 받았다. 각종 이물질과 먼지를 빨아들이는 것은 물론 발자국까지 찾아내 닦아준다는 고성능 제품이라 적힌 설명서에는 가끔 오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는 안내 문구가 한 줄 적혀 있었다. 이전에도 자주 벽이나 모서리에 부딪히던 로봇 청소기를 써본 적이 있는 에밀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로봇 청소기가 늦은 새벽 자신의 침실 천장에 매달려 발자국을 닦아내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집을 떠나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일본 가고시마 현에는 역할교대라는 특이한 문화를 가진 마을이 존재했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는 30년마다 한 번씩 마을 주민 모두가 바닷가로 모여 몸 전체가 충분히 가라앉을 수 있는 깊이의 바다까지
걸어 들어간 후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외지인들에게 이와 같은 의식은 바다에서 빠져 죽은 영혼들과 육신을 교대로 사용하는 전통 의식이라고 소개했으며, 실제로 영혼이 교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로부터 300년 이상 이어진 문화라고 소개하였다. 간혹 의식 후 자신의 부모나 형제, 친구들이 자신의 존재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소연하는 이들이 생겨난다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모두 실종되거나 산 중턱에서 바닷물에 익사한 채 발견된다고 한다. 이 마을은 18세기 중반 인근 바닷가 마을에 아야카시를 모시는 신사가 설립된 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고 한다.